그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R이죠. R. R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다양성. 그래서 CSR에서 그럼 어떤 게 뭐 우수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우수한 거는 컴페티티브한 것만 우수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스트레스 내성 강한 것도 우수한 거고 뭐 제때제때 변신을 잘하는 것도 우수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 이야기를 하는데 농작물은 사실은 다양성을 갖다가 죽인 거다.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조직도 다양성을 죽인 거죠. 그 매니지먼트 이제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다양성을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TV를 살 때 옛날에 TV가 40인치 TV가 제일 쌌어요. 이게 뭐냐니까 원판을 딱 사가지고 원판 하나 만들어가 네 쪼가리 딱 하면 로스 하나도 없이 나오는 게 40인치야. 근데 막 애매하게 46인치 이러면은 이게 옆에 막 짜투리가 막 남잖아요. 그죠? 그럼 남는 거는 뭐 하는가 하면 컴퓨터 모니터로 가는 거예요. 모니터. 그러니까 애매한 거, 균질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책상 같은 것도 뭐냐면 책상 상판이 120cm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쌉니다. 근데 135cm를 만들어주라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130을 하면 안 되겠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 왜냐하면 130 딱 하면 그거 하나 책상 하나 자르고 컴퓨터 책상 하나 딱 나오는 그 판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죽이면서 생산성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양산 체계를 갖춘다는 거,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을 희생하고 우리가 받았던 거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그 다양성을 희생한 대가는 결국은 병충해 한번 들어오면은 왕창 다 전멸하듯이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노키아가 전화기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애플 등장하는 바람에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1등이었던 노키아가 애플에서 날아갔는데 삼성전자는 날아간 게 아니라 그 무슨 저 독고마리 무슨 풀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애플 등에 올라타 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가고 뭐 소송해라 그러면은 뭐 그럼 또 뭐 소송 또 받아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플의 아이폰에 그 같이 묻어 가지고 살아가는 잡초 전략을 잘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자체 내의 다양성을 지나치게 죽여버리면 그 조직은 고목화, 고속화가 됩니다. 모토로라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죠. 모토로라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전 세계 시장이 아날로그 시장인데 디지털은 너그 한국 같이 산이 많은 그런 동네만 필요한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그런 뭐 아날로그가 대세인데 디지털 할 필요 없다 이랬거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한국 산악 지형에 좋은 애니콜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농작물은 균일한 거다. 호모제니우스한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벼가 익는 시기가 들쑥날쑥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를 작물로 안 하고 피가 작물이었다 그래요. 피가 작물이었다. 그래서 뭐 기원전 300년 전에는 벼 이삭을 잡아 뽑는 돌칼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전부 다 똑같은 시기에 발화하고 똑같은 시기에 씨앗 맺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도 공산물화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공산품하고 공예품을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이 공산품과 공예품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품질이에요, 품질. 호모제니우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예품은 뭐냐니까 공예품은 이게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에요. 마스터가 만든 건 엄청나게 비싸고 이제 시작하는 아이가 만든 거는 엄청나게 싸고 이러거든. 근데 공산품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일본에 뭐 라면 만드는 장인들이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처음 만드는 놈도 있고 뭐 엄청나게 잘 만드는 놈도 있지만은 공산품으로 딱 나오면은 평균 이상의 맛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거, 다양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산업의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주도적인 게 없기 때문에 품질이 안정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다 허용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퀄리티는 그러니까 위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수렴하면서 생산성을 제일 많이 내게 되는 걸로 수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본래 생물에는 다양성이 있다. 각자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아일랜드 대기근 나옵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 김영철 교수님하고 전부 이야기를 했죠. 종이 하나면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소나무를 반출 못하게 하죠. 소나무는 절대 반출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래요? 네, 소나무는 다른 지역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소나무가 병충해에 가장 취약한 나무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대체적으로 소나무 군락이 있고 숲이 있기 때문에 이 병충해가 입은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이 완전 작살납니다. 이게 흑파리병 이래가지고 완전히 가버려요. 그래서 소나무는 절대 반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마 결국은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하나는 지금 얘기한 그런 병충해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온도가 자꾸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소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독한 예, 소리팔이 떨어지고 나면 그 밑에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자라요. 아이, 독한 놈이죠. 좋은 나무가 아니네요, 그 소나무가? 안 좋죠. 뭐 독야 청청한 이미지는 있지만, 네. 그 솔잎차는 참 맛있어, 그래도 향기가. 근데 그것도 역시 좀 독한 것 같아요. 무슨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냄새가. 소나무 향이, 송진 향이 독하죠. 그 송진. 예, 끈끈한데 그 소나무 그 향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그 영국의 드라이진이 있죠. 드라이진 향료를 소나무 향료를 씁니다. 송진을 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드라이진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너무 세. 그러니까 그 드라이진은 항상 그거 타먹죠. 마티니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가 칵테일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저는 지금 4장 중에서 87페이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몇 페이지? 87페이지요. 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최선을 다한다. 예. 이 말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본인은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형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질. 그러면서 유전적 변이하고 환경적 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유전적 변이하고 이제 대비되는 대척점에 있는 변이를 표현형적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유전과 환경이라는 말이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잘 바뀌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왜 유전적 변이, 환경적 변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일본 아이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변이가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변이가 된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는 그 천적이 없을 때는 독성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는 달팽이 같은 그 천적이 있기 때문에 이놈한테 안 먹힐라 그러면 독성을 가진다. 이래가지고 서로 자라는 지역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지리적 변화가 크다. 추운데 더운데 이런 것들. 지리적 변이를 또 이야기하고 또 집단 간 변이 이런 것들이 다 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변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책을 볼 때 75페이지부터 먼저 봤어요. 저는 이제 책 볼 때 뭐 하는가 하면 목차를 먼저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목차에서 제일 처음 이게 눈을 끌었던 게
예, 갈라파고스 핸드폰의 유래 이래가지고 뭐 이런 생뚱맞은 게 있나 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읽었거든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 내가 97년도에 일본을 갔더니 핸드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벽돌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벌써 그때 조그마한 이 핸드폰들을 막 쓰고 있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호환이 안 돼. 호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외국 핸드폰들이 일본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자기네 핸드폰도 외국에 수출이 안 되고 그럼 핸드폰만 갈라파고스 하느냐? PC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호환이 안 되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죽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옛날에 거죠. 비디오 할 때 VHS하고 소니 베타맥스 그러니까 베타맥스 베타맥스가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뭐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TV 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로 했는가 하면은 일본에서 대장성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차세대 TV가 뭐가 될 거냐 그랬거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라 했는가 하면 고화질 TV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고화질에 투자를 했는데 한국은 보니까 화질로는 소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디지털 TV를 만들었어요. Read and Write. 그러니까 TV 안에다가 하드를 넣어버렸거든. 근데 전 세계에서 뭘 갖다가 VHS하고 똑같이 디지털을 갖다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이 한국형 TV가 돼버린 거죠. 디지털, 인공지능 TV가 돼버린 거예요. 그 참 좋은 예인데. 지금 또 다른 예 중에 하나가 PDP하고 LCD 게임입니다. 일본 회사들이 PDP 쪽으로 많이 가 있었고 특히 파나소닉이 마지막까지 PDP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PDP를 파나소닉이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세계 최초로 PDP를 상용화 TV로 만든 데가 파나소닉이고 그거를 그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파나소닉의 부회장으로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LCD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면 죽는다. 아까 어떻게 삼성전자한테 당했냐 할 때 아마 그 갈라파고스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내수 시장이 나름대로 꽤 크기 때문에 거기만 자기가 잡아도 바깥 환경, 글로벌 환경에 둔감해도 상당 기간 살아남거든요. 근데 뭐 자기네들이 잡초 시절 때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수출을 한다는 게 결국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씨앗을 갖다가 저기 무슨 아스팔트에도 하고 온갖 데 다 보내다가 이제 자기네가 군락을 이루고 나니까 바깥 환경에 점점점 둔감해지면서 결국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진 그 순간에 몰락하는 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이제 한국도 이제 관성이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 되죠. 지금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이 사장에서 또 이야기가 농가 밭을 이야기합니다. 노는 물을 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일한 작물을 심죠. 그래서 1년 하고 베고 나면 쉬죠. 그러면 환경이 안정된 곳이죠. 그래서 큰 씨앗은 논을 선택하고 작은 씨앗은 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씨앗은 뭐냐니까 환경 변화를 갖다가 강한 놈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적은 곳을 선택하고 밭은 이거 배에 놓고 무 심었다가 또 다른 것도 수수 심었다가 1년에 몇 번 돌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면은 밭을 계속 갈아엎어 주니까 작은 씨앗은 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돈 많은 놈은 대기업은 뭐냐면 안정된 환경에 투자하게 되고 스타트업 같은 데는 수시로 바뀌는 변화가 아주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이런.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어서 중견기업 가다가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까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죠. 디지털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저 하는 말인데, 엊그저께 한글날이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한글이 진짜 우수한 것 같아요. 이게 자음과 모음을 어쨌든 섞어서 쓰는 거잖아요. 합쳐서 조합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자판 칠 때마다 사실 한글이 되게 훌륭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거든요. 예. 그 일본 핸드폰하고 뭐 중국 그쪽 뭐 한자를 쓰니까 사실 이 자판 입력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해요. 예전에 1985년도, 6년도 이제 보석글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스에 완성형 조합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한글이 되고 저래도 한글이 된다는 거야. 야, 보석글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래도 연계를 나타내는. 저래도 한글이 된다. 그리고 휴대폰 쓸 때 천지인 방식이 있고 또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옛날에 삼성에서 쓰던 방식하고 다른 데서 LG에서 쓰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소문자 가역성이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언어 자체부터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예. 그래서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우리 김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게 83페이지입니다. 다윈이 이야기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닐 뿐더러 가장 현명한 자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중요한 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라. 이거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쁠 때도 이 씨앗을 퍼뜨리고 좋을 때는 훨씬 더 많이 퍼뜨린다는 게 이 조직이 그래야 되거든요. 조직이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뭐 자고 있다가 환경이 좋을 때 확 나타나서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요 번식 분배율이라고 여기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고용에 대한 탄력성이 사실 좀 되게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 때 이게 좀 웅크리고 또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이제 좋아질 때 좀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유연성이 좀 부족해서 좀 기업들이 힘들다고 많이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사장이 선인장 같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늘 선인장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 척박하게 물도 제대로 없고 햇빛은 계속 쪼이고 하는데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결국 이파리가 아니라 가시가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몸집을 확 줄이고 말이죠. 그랬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막 외부 인력 들어갔다 영입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제너럴 모터스가 자기네 직원 3분의 1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불가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럽도 불가능이고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왜 그랬느냐? 전기차 하려고. 가솔린차, 뭐 디젤차, 내연기관 차에 투입됐던 인력들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 너희들 설 땅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3분의 1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LG화학한테 배터리 공급 받고 있는 중이지만 자체 내에서 배터리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고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걱정입니다. 변화가 지금과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 자칫하면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이냐, 유연성이 먼저냐.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죠. 진짜 이 유연성이 약하면. 네. 아니 근데 고용의 안정성이 고용의 경직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있는 직장에서 평생 있어야지만 안정됐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 죽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직성과 안정성은 구분해야 됩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 자체가 좀 다르죠. 미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고등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단순 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 잡들은 굉장히 모빌리티가 강해요. 가봤자 이게 난이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쪽에는 그쪽에서 움직이고 난이도가 작은 데는 작은 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초 월급을 받는 나이가 가장 올드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대학 4년 플러스 군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 대학 진학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전부 고학력 위주의 직장만 있는 곳이라서 그러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가 엄청난 레벨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교육이 투자냐, 소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이라는 상품 자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뭐냐면 투자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소비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톤스타인 베블린식의 과시욕적인 소비, 이런 게 지금 이제 거품이 한국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고학력자들이 그 한테 대한 대우가 그동안에 꿀이 너무 많이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덜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빠져가지고는 지금 나중에 우리 벌 얘기도 하겠지만은 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참 꼭 먹고 알 먹고 꿀 먹고 뭐 놀러 댕기고 뭐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덜어내야 됩니다. 덜어내야 되고 이거를 못 덜어내는 바람에 소위 자격증 가진 사람들, 사자 달린 사람들 해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이 강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좀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대학은 가야 되니까 한국에서.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보다 영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그래요. 대학 진학률이 높고 전부 다 이게 하이어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실도 깨끗하고 카페에 핸드폰 놔놓고 가도 갖고 가는 사람 없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2위라 그럽니다. 세계 2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세계 2위라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미국 가려고 그러면 비자 하나 낸다고 엄청나게 그걸 했다고요. 미국 가려고 하려면 뭐 비자 하는데 뭐 한 달 넘게 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 신원조사까지 전부 다 했죠. 혹시나 안 나올까봐. 불법 체류될까봐. 그래서 저도 지금 김도일 교수 얘기한 대로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고 보험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뭐 화장실도 그냥 전국적인 운동을 한번 벌인 이후로는 막 레벨업이 확 되고 그 카페에서 핸드폰 놔두고 가는 걸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는 뭐 CCTV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헬조선이라는 얘기, 요즘도 헬조선 얘기합니까? 헬조선도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 국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헬조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참 이 온갖 게 짬뽕되어 있는 나라인데 다양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양성이 세계 사람들이 이제 헬로 올라 그러죠. 전부 다 이게 코로나 글쎄 말이야. 전부 여기 사는 애들은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뭐 지금 뭐 한류 바람 타고 뭐 한국에 와볼라 그러고 뭐 난리를 치고. 요즘 유튜브 보면 쿠폰 콘텐츠가 더 많고 제가 요즘 그 구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제 커플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도 외국 여자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동남아시아 이쪽이었지만 요즘엔 되게 많이 뭐 독일부터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이 여성분들과 결혼을 해서 이 유튜브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 참 좋은 나라.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요즘에 국뽕에 좀 취해 있거든요. 4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89페이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은 잡초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원칙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아주 간단한 원칙 몇 개만 갖고 있어라. 그 원칙만 똑바로 지키라. 그래 여기저기서 뭐 이런 이야기 여기저기서 주체를 만들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 된다. 이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거든요. 수처작주 저기 풀어서 얘기 안 해주면은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여기저기서 주체를 만들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 된다. 이거는 임재가 이야기한 거예요. 임재. 우리가 또 임재 잘못하면은 황진이 그 무덤에서 뭐 잔잡아 군할리 없을세 글로 쓰러 하노메라 이거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 해조선사 임재야. 이 사람은 이제 무익의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을 할 때 졸잖아요. 졸면은 죽비를 갖고 막 등다리를 팍 때립니다. 그걸 갖고 할 그러거든요. 한자로는 갈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말은 할 이러면서 죽비를 탁 때려요.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임재선사의 할이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과 강. 그래서 이 임재선사가 한 말이 그러니까 어디 가든 주인이 되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네가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그게 극락이고 불국토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중심 잃지 말고 딱 네가 지킬 것만 지키라. 이게 잡초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뜬금없이 왜 수처작주 입적예진이 여기서 나오나 이랬는데 보니까 이 저자도 지도 책 좀 읽었다. 이걸 갖다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넷플릭스였나? 그 어떤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되게 컸죠. 그 회사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 수가 늘고 자꾸 규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규칙을 이제 만들다 해서 뭐 출장을 갈 때도 뭐 법인카드를 쓸 때 뭐 호텔은 뭐 몇 등급 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제 어떤 원칙을 만들었냐면 회사에 유리한 것이 원칙이다. 네가 생각을 해서 회사에 내가 뭐 5성급에 자더라도 다음 날에 회의 때 그 타업체와 회의 때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회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회사에 유리한 거가 원칙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생각해서 결정해라. 뭐 이렇게 원칙을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규칙 없음. 네. 원칙을 세워줬죠. 원칙은 세워주고 원칙에 맞게끔 네가 지금 이 잡초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제가 이 책을 이 문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진짜. 네. 규칙이 너무 많은 회사는 사실은 힘들죠. 오히려 더. 규칙이 많은 회사가 시끄럽대요. 네. 말이 많죠. 어기는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규칙이 많을수록 꼭 걸리는 덫이 많은 거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 노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대목이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된 사회는 그만큼 도둑이 많고 범죄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진짜 이상 사회는 규칙도 없고 그냥 법도 없고 각자 그냥 알아서 살아가면 큰 문제 없는 뭐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 그게 무의 정신 아닙니까? 자연법이라 그러죠. 그걸 자연법. 자연에 맞게끔 하는 거죠. 무의를 얘기하는데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리더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리더가 있는데 하나는 곰이고 또 하나는 여우입니다. 곰은 원칙과 소신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리를 챙길 줄 압니다. 누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제가 이제 강의 나가서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뭐 곰이다, 뭐 또 어떤 사람 여우다, 뭐 그럼 이제 힌트를 제가 줘요.
곰 같은 곰은 곰탱이다. 여우 같은 여우는 여시다. 이 둘은 예선 탈락이고 결승전에 가보면 곰 같은 여우냐 여우 같은 곰이냐 이 싸움인데 리더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리를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왜? 조직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원칙을 지켜라. 원칙이 이미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실종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 얘기를 하는데 융통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원칙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원칙 한두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째깍째깍 타협해라. 그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인생 대충 살아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지켜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원칙과 융통성의 변증법적인 운동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장에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렇게 지어요. 인간은 정리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생물이다. 근데 자연은 정리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굳이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잡초같이 진짜 원칙만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뭐 채소냐 과일이냐 뭐 이런 거 이거 아무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뭐 정이 있고 반이 있고 남이 있으면 북이 있고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사람들이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너는 어떻게 세상을 전부 이분법적으로 보냐지만 사실 삼분법적으로 보라 그러면은요 눈이 두 개인데 눈이 세 개 여기 뭐 차크라가 하나 붙어 있으면 몰라도 그 삼분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삼분법도 있죠. 천지인. 그러니까 삼분법도 있고 십진법도 있지만 결국은 이분법적인 데서부터 모든 게 세포가 분할되면서부터 이 몸이 구성되고 하듯이 이분법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데 그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길을 그만 돌아가는 거고 제대로 된 충고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지금 세상을 둘로 쪼개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라. 지금 여기서도 자연은 정리되지 않은데 인간이 자꾸 정리하는, 인간은 정리 안 하면 뭐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뭐. 근데 이제 실제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간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라 뭐 이런 얘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3분법이에요. 세모, 네모, 뭐 동그라미. 그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봤어요. 다 봤어요. 그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그래서 아직 못 봤어요. 오징어 게임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잡초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 4장에서 얘기할 게 2개가 더 있는데 아까 하나는 그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최선을 다하라. 씨앗을 뿌리라는 건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노력이라는 게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하나는 근면이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의 몸을 써서 자기의 머리를 써서 열심히 하는 게 근면한 거고 인내는 뭐냐면 자기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하고 꼭 참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면하면 인내하고 인내하면 근면한 거로 생각하는데 뭐 많은 경우에는 또 엇박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면한 사람인데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인내심이 좋은데 반면에 그냥 해삼처럼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그 근면하지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예외라기보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면과 인내는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노력이다.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선을 다해라. 지금 네가 있는 상황이 어렵거나 쉽거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근면하고 인내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요게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수처작주 입적 예진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여러분들 신라면 다 드셔보셨죠? 세상에 한국에서 신라면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없죠. 제가 거기 특강을 한번 갔을 때 그 부사장이 강의 끝나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교수님, 저희 회사 라면 드셔보셨죠? 예, 물론이죠. 10년 전 신라면하고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신라면하고 지금 절대로 바로 이 앉은 자리에서 비교 시식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만드는 걸 지금 자기네가 뭐 재고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두 개를 앉은 자리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맛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엄청 매워졌어요. 지금 훨씬 더 매워졌어요. 당연히 다릅니다라고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왜 다르냐 그랬더니 소비자의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소비자의 입맛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입맛에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10년 전 만드는 신라면을 갖다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는 맛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는 벌써 도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없이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잡초가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또 더 나은 자리를 찾아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황 팀장 생각이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4장까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생각이. 결국에는 2시간은 안 끝나. 아니, 나는 처음부터 나는 1시간 하면 우리가 뭐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제가 요설들이 많았어요.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이 가장 와닿았다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크게 제가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여기 같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2007년부터 매주 토요일에 그 신문에 그 신간 리뷰를 하잖아요. 그걸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마 안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다 리뷰를 다 보고 찾고해서 지금 그렇게 하니까 10몇 년을 이렇게 하니까 한 4,000권 넘게 책도 사게 되고 계속 이제 봤잖아요. 물론 제가 4,000권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책을 사면서 요약본이나 이걸 다 읽고 그래서 처음에 한 5, 6년 지나고 이렇게 그걸 한 5, 6년 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올지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사실 꾸준함이에요. 낙숫물이 대돌 뜯는다고 꾸준하게 자기의 방향성을 잡고 계속 가면 언젠가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 오는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 기회라는 신이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고 뒤에는 머리가 없다고 해서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게 기회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능 세대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얘기도 하긴 하고 어쨌든 저는 잡초라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 현실에 맞추어서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고 저도 지금 오늘 이걸 찍으면서 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안 멈추고 2007년도 제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계속 이렇게 와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긴 하지만 꾸준함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사장까지 보면서 예, 제가 얻은 예, 결론입니다. 예. 뭐 이 사장에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 말의 뜻을 예전에부터 내가 이 경구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잡초 보면서 이제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자리보다 훨씬 더 고귀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기를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가 진짜 네가 있어야 될 자리고 빛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잡초가 내가 이 아스팔트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논에 있어야 될 그 짐골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네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그 자리가 진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든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내가 잘 기능하는 자리에 갔을 때만 잘 기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응? 자기 몫을 다 해라. 이게 이 사장의 함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어떤 직장인들 보면 말이죠. 야, 내가 그 참 어쩌다가 운이 나빠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때 그 입사 시험을 그 공무원 시험을 조금만 잘 봤더라면 내가 이거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은요. 자기 몸값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헤드헌터한테 전화가 오든지 또는 자기가 헤드헌터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러면은 당신이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몸값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투덜대고 있으면은 지 몸값은 맨날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 남들이 자기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전략과 잡초 1장부터 4장까지 예, 심도 있는 대화 나눠봤고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